안녕하세요. 오늘도 공감여행 채널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주 봉화여행 첫째 날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위에 카드를 누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전날에 이어 아침 일찍 일어나 영주 봉화여행 둘째 날을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밤새 묵었던 메발톱과 비비추 숙소의 모습입니다. 깊은 숲속이라 휴양림 내 산책길엔 벌써 단풍이 많이 올라온 모습인데요. 단풍을 구경하는 눈도 상쾌한 숲의 향을 맡는 코도 새소리와 물소리를 듣고 있는 귀도 모두 호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울긋불긋 물들고 있는 아름다운 단풍 속을 거닐다 보니 나도 자연의 일부가 되는 느낌이네요. 도토리를 직접 따고 빻아서 만들어온 도토리묵으로 최고의 아침 식사를 했네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일정을 위하여 청옥산 자연휴양림을 출발합니다. 영동선 철도가 지나고 있는 봉화 산타마을에 도착했는데요. 산타마을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 드론을 띄워보았습니다. 고도가 낮은 상태에서 화면만 보다가 나무를 보지 못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낮은 고도에서 추락해서인지 천만다행으로 드론은 무사했답니다.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좋은 영상을 제공하라고 그런 것 같군요. 이곳은 분수공원인데 분수는 작동을 멈춘 상태네요. 분천역에 오면 사시사철 크리스마스 기분을 낼 수 있답니다. 약간은 뜬금없는 알파카 체험농장에는 총 5마리가 있었는데 입구에 1,000원에 이용 가능한 먹이 자판기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비해서 새롭게 꾸며놓은 장소가 많이 보이는군요. 산타 소망터널을 지나면 아담한 분천역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스위스 체르마트역과 자매결연을 맺어 벤치마킹한 장소입니다. 이번이 분천역 4번째 방문인데 그중 2번은 분천역에서 승부역까지 약 12km를 트레킹 해보았습니다.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선로 유실 때문에 영동선은 운행이 되지 않는데요. 분천역에서 비동역까지는 트레킹이 가능하다는 정보로 왔는데 전 구간을 폐쇄시켜서 계획했던 트레킹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객이 없는 대합실은 호랑이 2마리가 지키고 있군요. 연말까지 공사가 예정이라 하니 내년에 다시 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레킹 못한 아쉬움을 달래고자 승부역 방향으로 조금 걸어가 보았는데요. 너무나 맑은 물의 모습을 보며 승부역까지 가는 멋진 트레킹 코스를 머릿속에 그려보며 안타까움을 삭혀봅니다. 작품 사진 몇 개 감상해 보겠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보이시나요? 강가에서 도로로 올라가기 위해 갈대밭을 헤치고 올라가야 하는데 그 또한 낭만이 가득한 여정이었네요. 분천역에서는 아쉬움만 가슴에 가득 안고 다음 여정을 이어갑니다. 도로를 지나가다 보니 봉화와 영주에는 사과밭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길가 사과밭에 달려있는 사과가 너무 탐스러워 차를 잠시 세워보았습니다.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게 생긴 사과가 곧 수확을 앞둔 듯 싶었는데요. 마침 농장 사장님이 사과 선별 작업을 하고 계셔서 사과 농장 이야기도 듣고 사장님과 흥정을 해서 사과 한 박스를 만원에 사게 되었습니다. A급은 15만원 정도 가격이라 하니 엄청나게 싸게 산 거죠. 사과를 맛있게 먹으면서 오다 보니 어느덧 부석사에 도착했습니다. 부석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부석사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길에 분수대가 있네요. 분수에서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는데 날씨가 좋을 때는 무지개도 볼 수 있지만 이날의 날씨는 구름이 많아서인지 무지개는 볼 수 없었습니다. 태백산 부석사라는 현판을 지나 부석사로 들어가 봅니다. 부석사가 봉황산 정상 아래에 위치해 해발 고도가 높아서인지 은행나무와 단풍나무의 색감이 아주 곱게 느껴지네요. 부석사는 천왕문을 지나 안양로를 지나고 무량수전으로 이어지는 직선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석탑을 지나면 안양로가 나오는데 여긴 부석사 경내에 있는 물루입니다. 안양이란 극락을 의미하는데 안양문이라 하면 극락에 이르는 문을 말하고 안양문을 지나면 나오는 무량수전이 극락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무량수전 앞에 있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석등은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국보 1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보 18호인 무량수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입니다. 국보 45호인 아미타 열애불상은 소조불상 중 가장 아름답고 오래되었다고 하네요. 천년고찰의 오래된 역사를 상징하듯이 아름다운 목조 건물들이 다양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통일 신라시대 후기 석탑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석사 3층 석탑입니다. 영주 부석사는 종교와 관계없이 사찰 자체의 아름다움과 주위 경관이 아주 빼어나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에 왔는데요. 소수서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입장료는 2,000원이며 양주, 여주, 진주 등 주자가 들어가는 많은 도시들이 감면이 됩니다. 소나무 숲에는 수령이 300년은 넘은 노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령이 500년 된 은행나무 두 그루는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군요. 취한대와 그 우측으로 조금 오면 붉은 글씨로 경자를 적어놓은 바위가 보이네요.
소수서원 입구에 있는 경념정은 주세붕이 창건한 정자라고 합니다. 장서각은 다양한 책과 서원에서 출판한 목판을 보관했던 장소입니다. 일신제와 직방제는 교수들의 숙소였다고 하네요. 지락제와 학구제는 원생들이 기거하면서 공부하던 장소입니다. 소수서원은 조선 중종 때 주세붕이 창시한 서원인데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에도 끝까지 항쟁을 하다가 버텨낸 서원이라는 역사적 의미도 깊습니다. 아름다운 목조로 이루어진 배군교를 건너보는데요. 다리 위에서 본 전경이 정말 아름답고 물도 맑고 깨끗합니다. 물 건너편에서 소수서원을 바라보며 걷는 길도 운치가 있네요. 처음 들어오면서 보았던 취한대에 왔는데요. 깨끗한 개울물이 흐르는 취한대에 앉아 자연을 벗하며 시를 짓고 학문을 토론하던 곳으로 퇴계 이황이 터를 닦고 그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군요.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운치 있는 돌다리를 건너면서 소수서원 탐방을 마무리합니다. 소수서원 바로 옆에 자리한 선비촌은 학문의 요람이자 조선 양반 문화의 중심지인데 고택 등 유서 깊은 가옥을 한자리에 모은 마을입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일행의 고속버스 시간이 맞지 않아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드론만 띄워 잠시 둘러봅니다. 선비촌 주차장 내의 장국수 식당에서 늦은 점심 식사를 하였는데요. 다녀간 손님들이 숨은 맛집이라고 적어놓은 글들이 많이 보였는데 정말 맛있는 집이더군요. 맛있는 식사를 끝으로 1박 2일의 영주 봉화 여행을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긴 시간에 걸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